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 최대 라이벌인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멀티골로 팀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사실 아스널은 지난 2022-2023 시즌 최고 화제의 팀이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벵거 감독 이후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팀을 성장시키면서 맨체스터 시티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우승 경쟁까지 벌였고 또 챔피언스리그 무대 복귀까지 이끌었었잖아요. 올 시즌에도 무패 행진을 유지하고 있고 또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는 챔피언스리그 복귀 무대에서 PSV 에인토벤의 4대0 대승을 거두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스날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30년 만에 토트넘 선수로는 아스날 원정 멀티골, 에미리츠 스타디움 최초 멀티골을 토트넘 선수로서 기록하면서 비록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승리나 다름없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영국 현지 신문의 일면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영국 신문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아스널전 활약을 어떻게 평가했고 또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총정리하고 또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시간으로 9월 25일에 나왔던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과 보도 내용 살펴볼 텐데요. 우선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채널 최우수 선수 결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토트넘 팬투표로 진행이 됐는데 두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 5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중에 데일리 익스프레스 대징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중지 익스프레스가 스포츠면 일면으로 Earning Our Spurs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우리의 토트넘을 되찾았다라는 얘기인데 토트넘이 사실은 우승 커리어가 많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축구, 자신감 있는 축구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기를 끌어왔던 팀입니다. 최근에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과 함께 조금은 소극적인 축구, 수동적인 축구를 하면서 기대감들이 떨어졌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고 좋은 축구, 공격적인 축구에 또 성적까지 낼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한 헤드라인인데요. 여기에 메디슨 선수가 이 아스널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했던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됐었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스퍼시하지 않다. 스퍼시라는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영국 라디오 방송인 토크 스포츠와 했던 인터뷰 내용이에요. 중립적인 제3자인 팬들이 토트넘에 대해서 연약하다, 약하다, 병맛이다, 스퍼시다 이런 온갖 헛소리를 하곤 하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보여준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은 거의 모든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워낙 자극적인 멘트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캡틴 손흥민 선수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BBC 스포츠라든지 스카이 스포츠 등 방송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 내용에서 가장 좀 중요했던 것이 경기력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주요 멘트 소개해드리면요. 아스날 경기는 라이벌전, 지역 더비전이기 때문에 늘 힘든 경기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은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교체되어 나갔지만 내가 뛰지 않았어도 팀 전체 대단했다라고 이타적으로 멘트한 거고요. 우리가 모든 걸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팬들도 우리가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우리는 승리를 원했지만 우리 경기력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에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이 경기를 운영해왔던 내용 등은 만족한다. 실제로 라커룸에서 경기 끝나고 나서 무승부라는 결과에 대해서 선수들이 조금 실망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할 정도로 이번 북런던 더비 13년 만에 원정 승리가 임박했던 경기 내용이었는데 아쉽게 못 이겼다는 얘기인데요. 그 과정에는 심판의 판정 문제도 있었죠. 심판의 결정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많이 따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을 벌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했지만 VAR을 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VAR을 진행하고도 이런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아쉬워했어요. 분명히 더비가 감정적인 경기인데 우리는 그 판정 결정을 받아들였고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했다. 억울한 실점을 했지만 우리가 실력으로 만회했다. 중요한 순간에 따라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훌륭한 캐릭터, 기계를 보여줬다. 그리고 나의 파트너, 새로운 공격 파트너인 제임스 메디슨은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하면서 본인의 골을 어시스트 해줬고 또 그 플레이뿐 아니라 압박과 활동량과 수비 가담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메디슨의 활약을 지켜 세워줬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이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스널은 아직 탑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스널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크게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경기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승점을 안긴 활약을 펼쳤고 아르테타 감독을 다운 투 얼스, 땅으로 떨어뜨렸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아르테타 감독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대승, 무패 행진, 아스널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이끌면서 새로운 명장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의해서 이것이 끝장이 났다, 좀 꺾였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에 대해서도 선제골 같은 경우에도 스마틀리 정말 영리한 마무리였다고 했고요. 두 번째 동점골 같은 경우에는 라이아에겐 희망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라이아 선수가 이날 굉장한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퀵 파이어 슈팅, 정말 빠르게 불붙었던 이 슈팅이 라이아를 무너뜨렸다라는 또 표현까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 슈팅 능력에 대한 그 조명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4일 전에 불과 아스널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려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팀처럼 보였지만 토트넘 이웃팀을 상대로는 탑독이 되지 못했다. 아스널을 토트넘을 상대로 홈경기 우세한 경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반면에
이번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가 지친 모습도 있었고 또 부상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빠진 것이 무승부로 만족한 결과 아니었느냐, 약간 토트넘이 소극적으로 마지막을 운영했다라는 아쉬움을 표했어요. 손흥민, 메디슨이 끝까지 뛰었다면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가 두 골을 합작을 했는데 케인 없이 사는 법을, 케인 없이 골을 넣는 법을 토트넘이 찾았고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 익스프레스의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평점 8점, 사카도 8점을 받긴 했지만 메디슨과 더불어 8점이었는데 어찌됐거나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조명이 됐고요. 또 다른 일간지인 데일리 스타 역시 비슷한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일면은 역시 메디슨의 코멘트죠. Don't call us Spurs라는 앞서 말씀드린 그 인터뷰 내용이 소개가 됐고요. You are my sunshine 하면서 이제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셀러브레이션, 골 뒤풀이한 장면에서 손흥민과 메디슨이 함께 이제 자축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손매 듀오에 대해서 또 조명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 사진도 많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스타의 이제 토트넘 아스널 경기 리포트의 헤드라인을 보면 Son spikes arts guns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spike somebody's guns라는 표현은 수거죠. 누군가의 계획을 망쳐놓다, 누군가를 무력하게 만들다 이런 얘기인데, 아르트는 이제 아르테타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르테타의 계획을 망쳐놨다, 아르테타 감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 나온 것인데요. 또 한 번 손흥민 선수 sun, 태양에 좀 빗대어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sun shines, 손흥민 선수가 빛났다, 손흥민이 기회를 잘 살리면서 토트넘에 승점을 안겼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데일리 스타의 평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7점이었고 많은 매체들이 두 골을 창출해놨던 사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 데일리 스타는 사카에게 평점 6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타 감독의 계획을 망쳤던 것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2대2 동점골이 나왔을 때 이 아르테타 감독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아르테타 감독이 지금 고개를 이제 떨구면서 좌절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아직 골을 넣기 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슨 선수가 조르주니의 공을 빼앗고 손흥민, 메디슨이 함께 우다다다 달려가는 그 순간에 이미 지켜보지 않고 고개를 돌립니다. 아, 이건 먹었다,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그 직감을 한 표정이었고 실제로 골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레머니는 보지 않고 등을 돌리는 모습이 꽤 크게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한테 기회를 내주면 막을 수가 없다, 먹을 수밖에 없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장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중신문이죠. 데일리 미러 역시 마찬가지로 We are not Spursy anymore라는 이 메디슨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 펼친 부분들 역시나 가장 큰 사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정론지인 데일리 텔레그래프 역시 이제 수석 기자인 버트 기자의 현장 취재 기사에서 이 메디슨의 효과, 특히 메디슨이 케인을 대신할 수 있는 손흥민의 플레이메이커로서 퀄리티를 보여줬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이 기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메이커, 즉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좀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고 조력자 역할도 하고 미드필더 역할도 하고 케인 선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 케인이 떠나면서 메디슨이 왔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한 게 영국 선수인 메디슨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메디슨도 슈팅도 난사하고 골을 욕심이 있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또 희생되는 거 아닐까? 우려가 있긴 했었는데 아니다, 손흥민을 지원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 메디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은 저희가 전체 내용을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이 새로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파트너십처럼 될 수 있을까?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60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47골을 함께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합작 득점을 기록했고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듀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흥미로운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 이 두 선수는 이미 경기당 1.5골, 9골을 합작하고 있는데 이는 케인과 손흥민이 241경기에서 298골을 합작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득점 비율만 따진다면 경기당 1.2골로 더 낮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메디슨이 케인의 골 생산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엘링 홀란을 제외하고는 이 케인의 기록을 추격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겠지만 토트넘 팀에서 메디슨의 존재는 케인이 떠난 이후, 주장직을 맡은 이후 새로운 삶과 갈망을 얻은 손흥민 선수를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한 팀에 케인과 같은 거물이 있으면 결국 케인 같은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손흥민과 메디슨은 영리하고 날카로운 선수일 뿐 아니라 이타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서로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같은 파장에 있습니다. 이번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 팬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공격 스타일로 무장한 새로운 팀이 가장 가까운 지역의 라이벌의 홈으로 찾아가서 새로운 강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변화했고 그 대담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과의 2대2 무승부에서 두 골을 모두 넣으며 토트넘
토트넘에서 150번째 골을 기록했지만 이 결과는 여러모로 새로운 영입 선수인 메디슨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부카요 사카가 아스널의 선제골이 된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안타까운 자책골로 1대0으로 앞서게 했고, 또 토트넘 수비수 로메로의 핸드볼로 페널티킥을 얻어낸 이후 메디슨의 다트 던지기 세레모니를 따라하는 재치를 발휘해서 2대1 리드를 되찾았었는데요. 하지만 메디슨이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플레이메이커 메디슨은 강등된 레스터시티로부터 4천만 파운드에 영입된 저격수로서 시즌 초반부터 토트넘 영입설이 돌았고, 자신감, 개성, 배짱, 그리고 10번 유니폼을 입은 케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사카를 제치고 공을 빼앗아 첫 골을 도왔고, 교체 투입된 조르지뉴의 공을 빼앗아 한국 선수 손흥민의 두 번째 동점골도 만들어내는 영리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두 골 모두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메디슨은 자신이 득점했다면 로스트 디너 축하 파티를 계획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신 그는 인상적인 어시스트 2개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언급은 최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쇼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던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가족과 함께 로스트 디너를 먹으러 갈 때 주인공이 되는 걸 좋아한다라고 메디슨이 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메디슨은 아마도 고기를 자를 때 칼을 내가 잡는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아스널이라는 고기를 잘라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는 훌륭한 기계 성격을 보여줬고 메디슨은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팀 간의 격차는 어땠을까요? 토트넘은 5명의 선수를 새로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뛰어난 활약을 통해서 주제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 시절에 저조한 성적을 지적하면서 빠르게 아스널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케인이 다시 토트넘에 합류할 경우 토트넘은 진지하게 우승 도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케인의 이탈로 인해 다른 두 선수 손흥민과 메디슨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케인과 손흥민, 메디슨의 조합은 정말 대단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리그 6경기에서 15골을 넣었는데 이것은 맨체스터 시티보다 한 골 적고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브라이튼보다 3골 정도밖에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감독 중에 첫 6경기에서 모두 2골 이상을 넣은 4번째 감독일 정도로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은 5골, 메디슨은 2골과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생산성입니다. 두 선수의 파트너십이 돋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개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호주인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본인이 개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메디슨도 분명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중에 가끔 공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한 태클을 당하기도 했으며 몸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경기에 영향을 미쳤고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용기를 내어 시도했습니다. 아스널에게도 기회가 있긴 했지만 토트넘도 기회가 있었고, 특히 히샬리송의 슈팅이 살짝 빗나가는 것으로 공격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홈팀 아스널은 데클란 라이스가 허리 통증으로 하프타임에 결장한 데 이어 후반 막판 사카까지 부상으로 빠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토트넘은 메디슨과 손흥민이 떠난 이후에도 미드필드에서 이부 비수마가 다시 한번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전환을 꾀했지만 이전같지는 못했습니다. 올 시즌 두 팀 모두 상위 4위 안에 들지 못한다면 놀라운 일이 될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북런던 더비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논평을 보면 아스널과 토트넘 모두 올 시즌 4위 내의 성적을 거두는 맨시티를 추격할 수 있는 우승 경쟁팀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주말 7라운드 경기도 흥미로운데요. 아스널은 9월 30일 토요일 저녁 11시에 본머스와 원정 경기 치르고요. 토트넘은 10월 1일 새벽 1시 30분에 리버풀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9월 30일 토요일 밤 11시에 경기를 하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이 맨시티를 상대로 일격을 가할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는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 또 한 번 득점을 올릴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주요 소식들, 손흥민 선수의 활약 상황, 영국 현지의 보도와 반응들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